드러내는 것보단 숨는 게 쉽다. 숨는 건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니까. 숨는 건 드러내는 것보다 어렵다. 그 모든 걸 나 혼자서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지만 역시 숨는 게 낫다. 드러내버리면 감추기엔 너무 늦다. 있는 게 없는 게 될 순 없었다. 그때부턴 더 이상 숨을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도 없어. 숨 쉬려면 우리는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와야 한다.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숨을 거라면 덧나지 않게 아물 수 있게 부디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대가 숨이 턱끝까지 차서야 겨우 숨 쉬는 일은 없을 테니까. 수면 아래의 상처, 니아. (1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어떤 연애에 대한 고민, 상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카드에서는요. 여러분은 이성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다분하신 분들이 1번을 뽑아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분들은 외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나 집안 자체가 부유해 보이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거나 많은 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뽑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고민이나 상처를 유추해 본다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즉 나를 장신구처럼 여겼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카드들을 봤을 때는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번 뽑아주신 분들 중에는 유산 상속을 받으실 것들이 많으시다거나 집안 자체가 부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나쁜 인연들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사실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기티나 보이는 이미지이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성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조언으로 용기를 가져라는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 속에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외모 혹은 금전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겉을 예쁘게 꾸며서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래서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상대 이성을 고를 때 경제적인 것,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외모,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이 되는가, 나와 얼만큼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인가를 보기 이전에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 이후에야 관계를 진전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조건들을 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 외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커플일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공허한 관계가 반복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뽑아주신 분이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상대방은 엄청 잘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분을 A라고 칭할게요.
네, 그 잘생긴 A라는 분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걸 알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갖은 달콤한 말, 강한 대시를 해올 가능성이 높죠. 아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과하게 경계하고 밀쳐내고 모질게 굴었더라도 꿋꿋하게 대시를 해왔을 거고, A라는 분은 그것들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마음을 열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니까 데이트 비용도 전적으로 혼자 부담했을 수도 있고, A라는 분의 딱한 사정이 안쓰러워서 큰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겠죠. 어떤 목적을 달성한 상대방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거나 어쩌면 정말 갑자기 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은 B라고 칭해 볼까요? B라는 분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 볼까요? 여기서부터도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또한 이분에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B라는 분은 여러분을 보고 나와 맞는 사람인가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여러분을 보고 자기 또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같이 경계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아리송한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은 얘는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굴지? 라며 이분의 진심이나 어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매력,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케미를 안타깝게도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로 관계가 끝이 났다고 해볼게요. 결국 여러분은 처음부터 강한 끌림, 톡톡 튀면서 매력 있다고 느꼈던 A라는 분을 선택하겠죠. 결과는 여러분이 결국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결말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성에 대한 편견이 더욱 짙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 보이는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고요. 저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와 사랑을 깊게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따뜻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단순히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연애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경험해오신 그것들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영화와 같은 사랑은 정말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마지막 카드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무언가를 깨닫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뽑은 카드예요. 굉장히 놀랍게도 여러분이 진정한 세계를 느낀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진정한 사랑, 내가 어떤 사랑에 갖고 있는 관념,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생맹이셨던 분들을 위해 특수 안경을 선물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처음으로 다양한 색상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의 표정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벅찬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반대로 우리 1번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에도 자기 스스로 까만 선글라스 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 중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까만색이야. 특별할 것 없고 모양만 다를 뿐 어차피 다 똑같아. 지루해. 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그 안경을 벗으시면 돼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앞에 있어도 현재는 못 보고 계신 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롭고 예쁜 형형색색의 색깔들을 경험하는 일을 아직 못 해봤다는 것이요. 이게 다가 아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별별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누군가를 고르기보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정서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와 공감이 되어야 할까? 그래야 내가 행복할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가둬놨던 여러분에 대한 제한, 스스로 나란 사람을 생각할 때 모습 있잖아요. 그 이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연애하실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와 더 많이 싸우시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앞서 생각해서 불안해 하신다거나 이 행복이 머지않아 끝날까봐 그 순간순간들을 잘 즐기지 못하신다거나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부담 없이 집중해서 빠져들 때 너무나도 즐겁잖아요.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만 가득 찰 때이고 아무래도 두근두근 설레이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도 막 매력을 뽐내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익숙해져 갈 즈음에는 각자 자신의 삶에 조금씩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연애에 과하게 신경을 쏟다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상대방과 잦은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분의 내면에 불안한 감정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울 때 갈등이 확 깊어진다거나 괜히 상대방의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여러분이 먼저 앞서 생각하고 우리 헤어지자 라고 상대방을 밀쳐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기간이 긴 연애보다 짧은 연애 위주로 해오셨다거나 아니면 그 연애는 그게 최선이었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 짓고 급하게 종료하는 연애를 해오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연애하실 때 상대방한테 나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혹은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느낌이 들 때 더욱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번 뽑아주신 분들은 항상 헤어짐을 생각하고 만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에서 상처받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은 잘 끊어내고 단호한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단호하고 깔끔한 태도들과는 달리 내면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분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있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대시하는 이성도 참 많으실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끊어낼 때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은 서로에게 물들고 깊은 결속력을 느끼고 안정감이 찾아올 때 오래된 연인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연애의 즐거움을 느끼기 힘든 분들이 아니실까 해요. 어쩌면 깊고 진지한 관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듣고 좋게 변화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고 뽑은 카드예요. 여러분이 현재는 나는 그 연애에서 손해볼 것 없는 연애였어. 혹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며 여러분을 방어하고 지키는 연애를 반복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연애에 더욱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내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방법이었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찾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라며 그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분이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누구보다 낭만적인 연애를 원하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단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생각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본질적인 자아, 감정들을 차단하지 않고 그 상황, 그 사람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현존하는 연애를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현재 살면서 과거에 머무는 연애, 미래를 앞서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연애를 하지 마. 너는 항상 너가 원하는 그곳에 있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어떠한 누군가 혹은 연애의 목적을 찾아다니거나 궁금해할 게 아니라 너의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목적에 맞는 너의 누군가가 너의 삶에 찾아들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 보면 Keep Dancing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춤추는 걸 멈추지 마. 그 말은 여러분은 춤을 추다가도 항상 이 노래는 언제 끝이 날까? 내가 춤을 어색하게 추고 있진 않을까? 걱정하느라 더 이상 즐기지를 못하고 춤추기를 멈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동화 속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12시 종이 울려서 춤추기를 멈추고 어디론가 빨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니즈를 만족해줄 갑자기 어디서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날 나만의 완벽한 공주님, 왕자님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 연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다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는 분명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재회에 관한 이슈가 있네요. 이미 재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 리딩이 나의 리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투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꼭 솔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헤어진 기간이 짧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분과의 추억도 있겠고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래, 그때 이런 건 참 좋았지. 혹은 그때 내가 너무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상처를 준 것이 있었지 라고 떠올리면서 많이 성장하신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만큼 성숙해지셨다는 건 마음이 정말 아팠고 그걸 이겨내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겠죠. 만약 재회를 이미 하신 분들이 이 리딩을 보고 계시다면 재회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예전에 순수하게 감정을 나눴던 우리, 상처받기 전에 우리가 그립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며 이 리딩이 나온 걸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더 후회가 많이 남고 아직까지 많이 그리운 이유는 두 분이서 함께 했을 당시에 그때그때 현재에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미래를 그리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보고 만나셨던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만큼 현재에 미래가 더해진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아쉬움, 미련이 많이 남으셨던 건 아닌가 해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 분노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때 너가 나한테 이랬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 정리가 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카드는 어지러져 있는 너의 생각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립다고 하는 건 그분과 좋은 추억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 함께 나누었던 감사한 기억들만 남기고 이제는 마음을 좀 가벼이 하고 너의 삶에 집중하는 건 어떻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들을 용서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그 사람에게 절대 닿지 않고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가슴에 꽂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드에서 느껴지는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카드에 써있는 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현재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욕심과 바람을 내려놓고 감사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을 통해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당신이 원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 말은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진다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나에게 끌어당겨져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듣고 변화할 여러분의 모습으로 뽑은 카드에서는 Awakening Genius 카드가 나왔네요. 저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보여져요. 사실 3번 리딩은 제외를 하게 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라는 게 중요한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어차피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은 그냥 내가 마음을 소모하기 위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미련으로 만나서 내 마음이 다해서야 떠나게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때 그 사람,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며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을 확장해 보라는 뜻 같아요. 저도 지난 연애를 돌아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든 나쁜 사람이었든 단순히 미워하고 그것들을 슬퍼만 할 때는 제 자신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애 자체에서 그 다음 연애를 위해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변화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찌됐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것,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었다. 만약 그 사람만 탓했다면 저는 그 다음 연애들에서 마치 복불복 게임처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자기주도적인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길러야 해야 하는 무엇인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는지, 내가 그 사람과 직면했던 갈등들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면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되지 않는 인연을 너무 애써 붙잡고 있던 건 아닌지 등등,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여러분 등 뒤에 있고요. 현재에서 1분 1초 매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되며 내가 겪을 미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집착해서 머무를 게 아니고 거기서 현명하게 얻을 건 얻어냄으로써 현재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는 1분 1초들은 내가 겪을 미래의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국 이루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사람과 재회하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변화한 내가 그 사람 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건가? 뭐가 더 맞는지는 여러분이 마음의 청소를 끝내시면 선명해진 여러분의 생각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현명함, 천재성이 지금 잠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걸 한번 깨워보시면 어떨까요? 변화한 여러분의 모습은 그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인연은 내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나를 위한 인연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멋있어진다면
지나간 연인에게 연락이 안 올까요? 아니, 저는 여러분이 애초에 지난 연인에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오거나 아니라면 뭐 더 멋진 사람이 스스로 다가오겠죠. 이렇게 멋진 분들이 저의 구독자시라니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네요. 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이 리딩을 봐주시는 여러분의 1분 1초들이 모여서 더욱 멋진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에 있어서 진솔하고 순수한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직면한 문제, 상처에 대해서 뽑은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귀중하게 여겨주지 않고 큰 상처만 남겨주었다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을 조종했던 것 같아 보여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도 맞아 죽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큰 바위돌을 던진 상대방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제가 더 안타까운, 안쓰러운 점은요. 4번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크게 피해를 입힐 때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리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며 화풀이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 그 상처들을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만큼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성향 자체가 남들을 도와주거나 품어주는 능력이 크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미숙한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의 고민이나 일도 잘 떠안아 주시는 분들이지만 어쩌면 도움을 주는 것에는 후하나 자신이 힘들 때 도움받는 것에는 참 어색하신 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항상 그러시다 보니까 번아웃도 자주 오실 걸로 보이는데요. 워낙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은 힘에 부쳐도 해내시겠지만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에너지 투자를 줄이실 수도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끼니를 대충 때운다든지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치우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소하게는 스킨 로션 바르는 것조차 종종 귀찮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는 삶에 충실해 보는 거예요. 나의 외모 가꾸기, 나의 그때그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기, 나의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멀리하기,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안 좋은 인연들을 정리를 하고 나를 아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만 만나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상처 돌보기 등등 나를 위해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지 않나요? 세상은 참 험해서 나 자신을 어르고 달래며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카드를 보면 너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해줘 라는 카드예요. 그 말은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누려도 될 만큼 충분히 귀한 존재, 예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고 정작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봤을 때 그날 하루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꼭 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아주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도 신경 써서 준비한 다음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차피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먹고 남겨놓은 밥을 먹거나 대충 반찬을 비벼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나 자신을 챙겨야겠구나 라는 걸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참 따스하고 예쁘게 빛났을 테고 너무 잘해주고 싶었겠죠. 그 예쁜 마음, 그 예쁜 시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카드는 여러분이 제 리딩을 듣고 어떤 깨닫는 것이 있다면 좋게 변화할 여러분의 모습으로 뽑은 카드예요. 다른 번호들은 이 카드를 한 장만 뽑았는데 여러분은 2장을 뽑았어요. 그거는 제가 카드 해석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상처를 마주한다는 카드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상처들을 다 책임지기로 매번 결정하는 분이고 어떤 상자에 그 상처들을 담은 후 자물쇠로 잠그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고 계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또 잊혀지겠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카드들을 봤을 때는 그 상처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봐주기를, 치유해 주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다고 해요. 꼭 이런 연애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있던 상처들일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관한 상처들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상처들을 마주하기란 겁도 나고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 복받쳐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럴수록 더 일에 집중하고 바쁘게 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에너지 충전하기를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상처, 감정들은 내가 부딪혀서 마음이 아파해 달라는 대로 기꺼이 따라주지 않으면, 눈물을 쏟아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마주할 수 있으며 그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장 더 뽑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리딩을 상처를 마주하세요 라고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고 하고 뽑은 카드에서는 제가 이 카드를 뽑고 굉장히 소름 돋고 4번 카드 분들은 여러분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그 상처들이 여러분의 훈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써내려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서전을 읽거나 누군가의 강연을 들을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극복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내 말에 집중하게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당장 5분, 10분을 나에게 완전히 집중시키는 것. 처음 본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느낌을 받는 것. 초능력이 멀리서 눈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저는 앞으로의 여러분이 너무 기대되네요. 나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면 나와 맞는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4번 리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